자, 안녕하세요. 신하호 부동산의 이상기 대표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특히 야간에 갈 만한 곳이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으신 분들이 베트남에 여행을 오시면 이제 보통 6시에 해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갈 만한 데가 만만치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한 6, 7군데 추려서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호띠끼 야시장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호띠끼 야시장, 베트남의 야시장이 현재 거의 다 철수를 했어요.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벤탄의 야시장이 있어서 저녁에 가볼 만 했는데, 이제는 그 야시장이 코로나 이후에 철수를 하고 갈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 호띠끼 야시장은 뭐냐? 정확히는 낮에는 꽃시장이에요. 생화를 파는 꽃시장이, 화훼시장이 이루어져 있다가 저녁에 6시가 넘어가고 7시가 되면서부터 야시장으로 바뀌는데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야식을 파는 곳이에요. 베트남, 한식, 중식, 일식, 중국식, 대만식 여러 가지의 오만 잡다한 이 나라들의 야식거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특히 베트남의 젊은 연인들끼리 와서 저녁도 먹고 알콩달콩 데이트를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장을 조금은 복잡하기는 해요. 하지만 거리로 상으로 한 400에서 한 500m 정도 걸으시면 되는데 재밌고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한 번쯤은 꼭 가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호치민의 야경을 볼 만한 아주 아름다운 곳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베트남 호치민시에 60층이 넘는 60층이 넘는 빌딩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비텍스코라는 빌딩 49층의 전망대가 있는데 이 베트남에 있는 60층 넘는 빌딩 네 군데, 호치민에 두 군데, 하노이에 두 군데. 근데 이 안타깝게도 저희는 자랑스럽죠.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 안타깝게도 세 군데가 한국 기업이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8년 전에 베트남 친구들이 우리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자존심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입장에서 80일 랜드마크 타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9층에서 81층까지 스카이 라운지가 있는데요. 그 바로 밑에 75층에 블랭크 카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카페를 소개시켜드리기 조금 힘든 게 일단은 입구가 3개예요. 그래서 입구를 호텔 입구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47층까지 한 번에 올라가신 다음에 47층에 내리시면 호텔 로비가 나옵니다.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갈아타시고 또 올라가시면 75 랜드마크 타워에 갈 수 있는데 야경이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 사방에 다 둘러볼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호치민 시내가 한눈에 조망되는 곳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야외에 살짝 또 이렇게 야외 카페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시면서 와인 한 잔 또는 칵테일 한 잔 드시는 것도 새로운 색다른 묘미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어딜 가면 좋을까요? 베트남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커피. 그죠? 1859년에 프랑스 식민지가 되고 난 다음부터 베트남에 들어왔던 커피. 원래 커피의 생산지는 아니죠. 브라질에서 갖고 온 커피 나무를 가지고 커피를 마시게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더 먼저 커피를 마신 나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가 굉장히 많아요. 베트남의 대표적인 커피 전문점을 치면 쫑우엔, 뭐 하일랜드, 뭐 풍롱들이 있지만 한국 사람한테 제일 유명한 카페가 있죠. 꽁카페. 거기 가시면 꼭 드셔야 되는 코코넛 스무디, 커피 스무디가 있어요. 코코넛 커피 스무디. 이 음료는요, 건강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야자수의 하얀 부분을 얼려서 갈아서 그거와 커피를 스무디로 마시는 겁니다.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 여파로 한국에도 연남동에 꽁카페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카페입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마을로 카페 이런 데 가시면 초콜릿, 프랑스풍의 초콜릿 디저트하고 핫초코가 굉장히 유명한 카페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예 카슈라는 이 카페가 있는데요. 여기는 건과류 디저트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다음에 인제 오클로라는 카페, 여기는 진한 카페 라떼가 굉장히 유명한 카페입니다. 그 등등 기타 등등 카페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모던한 스타일의 카페부터 자연 그대로를 간직한 카페까지 다양한 카페가 있으니 천천히 걸으시면서 한 번쯤 여유로운 시간을 커피 한 잔과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베트남 사람들도 좋아하는 사하군에 있는 해산물 거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이 저 북쪽 끝에서 이렇게 삥 돌아서 이렇게 낚시 바늘처럼 생긴 모양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안선 거리가 약 3,000km 가까이 됩니다. 해안선 거리가 길이가 길다는 얘기는 해산물이 굉장히 풍부하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회 중에 하나인 다금바리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크레이피쉬, 우리가 이제 그거를 많이 먹게 되는데 여기서 크레이피쉬라고 불리죠. 바닷가재의 한 종류입니다. 이런 것들을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베트남이기도 합니다. 사이공 강으로 따라 들어오는 이 여러 가지 해산물들, 배로 바다에서 배로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것들을 직접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베트남식의 조개구이, 베트남식의 다금바리 찜, 베트남식의 해산물 볶음, 그리고 어, 숯불에 구워내는 크레이피쉬 구이,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고 베트남 친구들의 그 활동성 넘치는 영양이 풍부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에도 많이 생겼는데 시내 투어를 하는 2층 버스가 있어요. 야외에 있는. 이 야외에 있는 야외에서 볼 수 있는 시내 투어 2층 버스. 밤에 타면 안 돼. 밤에만 타야 되는 겁니다. 낮에 타면 큰일 나요. 더워서 죽을 수 있어요. 그 일사병으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밤에만 타야 되는 버스인데요. 타보시면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보는 베트남의 시내와 얼마 안 되는 한 2m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베트남의 시내 풍경이 180도 바뀝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돌아보시면 굉장히 매력이 있고요. 토탈 타는데 한 40분 정도 걸려요. 40분 정도 걸리는 버스지만 시내 곳곳에 아름다운 포인트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쭉 다녀보시면 베트남 호치민시가 또 이러한 매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 투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호치민시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강이 하나 있죠. 한국의 서울에는 한강이 있지만 베트남의 호치민시에는 사이공 강이 있습니다. 이 사이공 강은 재밌어요. 강이 사이공 강과 이 동나의 강이 만나서 우리가 잘 아는 남중국해로 흘러나가는 강입니다. 그 강에서 볼 수 있는 호치민시의 야경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공연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배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뭐 뷔페를 먹을 수 있는 데도 있고 베트남식입니다. 전부 다 뷔페를 먹을 수 있는 배도 있고, 또는 클래식을 연주하는 배도 있고요. 또는 한국 노래를 불러주면서 여흥을 돋궈주는 배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강에서 바라보는 베트남의 이 강을 타고 가다 보면 한쪽은 캄캄하고요. 한쪽은 굉장히 화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베트남 호치민시를 두 가지를 다 고유한 풍경과 화려한 풍경을 느낄 수 있는 투어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 좋아하는 밤의 문화, 대표적인 곳이죠. 브이비엔 거리, 여행자 거리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안타깝게도 7시가 넘어가야 시작을 하는데, 제일 극성적으로 재미를 느끼시려고 그러면 10시 넘어가셔야 돼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 나오고요.
베트남의 젊은이들이 이 젊음을 발산하기 위해 나오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 조심하셔야 될 건 소매치기를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고막이 많이 아플 수 있다. 음악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길가에 쭉 카페들이 있고 맥주를 팔고 있고 모이들이 춤도 추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화려하고 재미있고 아주 신나는 곳이지만 두 가지 정도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해피벌룬이라는 풍선 모실 때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5살짜리 6살짜리 꼬마애들이 여러 가지 불쇼라든가 이런 것, 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팔면서 호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너무 마음을 아파하지 마시고 이 나라 문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자들이 이 호객하는 행위죠. 이런 건 진짜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 문제로 사법 처리되시는 분이 지금까지 두 분이 나오셨어요. 그러한 것들만 제외하시면 아주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베트남의 야간에 갈 수 있는 곳들을, 대표적인 곳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중에 새벽 2, 3시까지 갈 수 있는 곳은 VBN 거리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11시면 다 문을 닫아야 돼요. 베트남 법상, 현행법상 호텔에 있는, 5성급 호텔에 있는 바들도 11시면 문을 다 닫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밤늦게까지 여행을 즐기실 분들은 VBN 거리를 가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베트남이 요구하고 있는 베트남 현행법을 꼭 지켜주시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두서없이 또 설명을 드렸는데, 진짜 궁금하신 것들,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시면 여기에 화면에 나가는 전화번호라든가 SNS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이 다음에는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열심히 뛰면서 즐겁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화호 여행사의 이상기 대표였습니다.